근데 보통 이 치주병하고 관련된 가장 많은 원인이 당뇨를 갖고 있을 때 치주 질환이 있었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혈당을 재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보통 혈당을 잘 재지 못하고 의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치과 의사를 볼 때 치과 의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혹시 당뇨가 의심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찾아줄 수도 있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충치가 있거나 이렇게 치주병이 있거나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입안에도 암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혀에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게 입천장에도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암들도 이렇게 체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피가 막 갑자기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혹시 이렇게 치과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치과 의사 정기적으로 만나면 뭔가 변화를 느끼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좀 모르게 이렇게 명백하지 않지만 요새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인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입안에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체크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클리닝 하는 게 물론 구강 질환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체크해 낼 수 있지만 다른 이점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크게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는 치과 의사를 주치의를 두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뇨병이라는 게 참 무서운 질환인데요. 제가 치과 의사라서 사실 의사도 아니고 당뇨병이 뭐라고 말하기는 뭐 그렇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당뇨가 있었을 때 어떻게 입안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건 이렇게 혈당이 높아져서 만약에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저항하는 능력이 낮아지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입안은 너무나 많은 박테리아들이 항상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입안은 항상 뭐 모든 음식들을 입안으로 먹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균들이 항상 있는 데니까 사실 박테리아하고 만나는 최전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면 이 박테리아하고 만나는 이 최전방에서 뭔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죠. 이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게 치주 질환이라는 뜻인데 아까 말했듯이 치주 질환은 이게 이가 흔들리게 하고 이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게 하고 잘 못 씹게 하는 가장 큰 질환이죠. 그리고 첫 번째로 치아를 잃어버리는 가장 첫 번째 원인 되는 게 이 치주 질환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말 못하고 저한테 오셔서 우리 그 집사람이 또는 우리 남편이 입안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세요. 나는 하루에 한 3번씩, 4번씩도 이를 닦는데 왜 남들이 나한테 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입안에서 나는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잇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그 질환이 냄새를 나게 하는데요. 근데 이 당뇨병이 있으면 또 다른 냄새를 내게 해요. 다른 몸에서, 특히 입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강 질환 체크를 하면 이것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안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입안에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지 않는 이렇게 부어있는 조직이 있다거나 이렇게 아무리 이걸 잘 닦고 그래도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꼭 같은 게 있다거나 또는 계속 감각이 없다거나 치아를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질환을 의심할 수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항상 구강암이 아니지만 본인이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치과 의사하고 같이 보여주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고 그러는 게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비타민이 부족하면 잇몸에도 뭔가 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체크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위산이 너무
하면 치아가 이렇게 녹는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른 분보다는 좀 충치가 많이 생기고 잇몸병도 좀 많이 생기고 아무래도 좀 입안이 깨끗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치유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아예 치과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너무 막 충치가 너무 많이 생기고 갑자기 막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막 갑자기 의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조금 더 많이 오래 이 자기 치아를 갖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너무 늦게 오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려면 작았을 때 질환이 작았을 때 좀 치과 문턱이 좀 높더라도 좀 자주 가시는 게 이제 문제를 조금 작은 상태에서 쉽게 고쳐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치주병이 있으면 입안에만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다른 문제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 산모가 치주병이 있으면 산모는 사실 임신이 되면 워낙 자기 잘 닦지도 못하고 좀 입덧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산모가 이렇게 치주병이 있으면 아기가 조금 미숙아가 된다든지 미리 나오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이 2.5% 더 많이 생긴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치주염이 있음으로 인해서 치아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전신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잇몸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뭐 소리 나는 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렇게 잇몸들이 이렇게 이거는 조금 잇몸 질환의 초기 질환이에요. 이건 치은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붙일 수 있어요. 잇몸이 약간 피가 나고 약간 부어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약간 나고 이거는 클리닝을 받으면 이제 이거는 바로 건강한 잇몸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잇몸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스테인을 하면 얼마나 플렉이 많이 끼어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치석은 아니고요. 아직은 치태라고 그래서 아직 이렇게 석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완전히 석화가 돼서 좀 오래된 질환인데 그래서 이렇게 잇몸 질환이 이렇게 작았을 때 금방 병원으로 가서 얼른 클리닝을 받으면 이거는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이런 건데 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검사도 받아서 뭐가 필요하면 클리닝을 받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병원에 가면 저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기구 갖고 이렇게 꼭꼭 찔러가면서 이게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이렇게 검사를 해요. 이게 제가 나중 비디오에서 왜 저걸 찍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잇몸 질환이 약하게 있을 때는 청소도 하고 이렇게 가그 솔루션도 잘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는 참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이제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이제 이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엑스레이에서 왜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보여주는데 치아하고 뼈는 저렇게 녹색 이렇게 뭔가 리가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 리가멘트가 치아하고 뼈를 이걸 꽉 고정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 한번 비디오를 좀 봐봅시다. 잇몸 질환이 생기면 이렇게 피도 나고 흔들리고 그런다는 걸 말해주고요. 근데 아까 그 약간 치은염이 있을 때하고 모습은 좀 비슷하지만 뭔가 특별히 뭐가 다르냐면
이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이 치태들이 치은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치태라는 거는 이렇게 백테리아들이에요. 이렇게 구강 세균들이 막 이렇게 끼어가지고 치아 안에 붙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치아하고 뼈가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치아 속에 이렇게 노랗게 치태가 붙으면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주변에 있는 뼈가 점점 이렇게 물러나요. 그렇게 되면 이거 치아를 막 잡아주고 있던 그 뼈가 없어지니까 치아가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뽑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치과에서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꼭꼭 찔러가지고 저렇게 꼭꼭 찔러가지고 재는 게 있어요. 저게 3mm 이내면 치은염이라고 불러요. 아무리 치아가 부어있다가 잇몸이 부어있다고 해도. 근데 저게 6mm 이상, 그러니까 5mm, 6mm, 7mm가 되면 이게 치주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역적이지 않아요. 한번 잇몸 뼈가 이렇게 내려가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아프게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도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3mm 이내, 그러니까 치은염이라 그러면 그냥 레귤러 클리닝, 그냥 스케일링 해가지고 치아만 깨끗이 해도 금방 괜찮아져요. 완전히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건강해지죠. 근데 만약에 6mm까지 돼서 이제 치과 선생님, 치과한테 갔더니 뭐 딥 클리닝을 해라, 뭐 그 비싼 거 하라고, 왜 나는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뭐 충분히 잘 닦고 있는데 그냥 클리닝만 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6mm까지 돼버려가지고 아무리 바깥에서 청소를 해도 그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잇몸하고 치아 속에 뭔가 치태가 그 안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밖에서 청소를 해도 그 안에 거를 깨끗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청소를 해도 그 안에서 골 굶고 있으니까 치아가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클리닝 6달에 한 번씩 받았는데 왜 내가 치아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그거는 이제 딥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레귤러 클리닝만 받았기 때문에 밖에는 그냥 청소가 됐는데 안에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제 더 나빠져서 치아를 잃어버린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단을 잘해야죠. 어떤 상태였는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왜 이런 잇몸 질환이 생기느냐 봤더니, 당연히 이 치태가 많이 있으면 그 세균이 독소를 만드니까 그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래그를 잘 하지 않았을, 그러니까 제거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아무리 잘 닦는다고 하지만 치과 의사가 필요한 게 아무래도 잘 못 닦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입 안쪽도 잘 못 닦고, 특히 제일 못 닦는 거는 아랫니 여기 혀 쪽, 거기는 누가 이렇게 닦지 안쪽은 잘 안 닦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 닦는 부분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무서운 점, 당뇨가 있었을 때 아무리 본인이 잘 닦아도 몸 자체가 그 세균을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당뇨 때문에 이렇게 치은염이 생기는 거 사실 아무리 자기가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보통은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6달에 한 번씩 클리닝을 받는 것보다는 한 3달 내지는 4달 조금 더 다른 분보다는 조금 더 자주 클리닝을 받도록 해드리거든요. 보내드려요. 그게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아무래도 치주병이 많이 있겠죠. 잘 안 닦이게 되고,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혈류 공급도 나빠지고 산소 공급이 나빠진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염증이 생겼을 때 피가 들어와서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피가 안 들어오니까 그하고 싸우지를 못해서 또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담배도 끊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영양이 장애가 있었을 때 그때도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유전이라고. 나는 집안이 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게 가능해요. 이유가 가능한데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그런 인자가 있다면 다른 분들보다는 뭐 6달에 한 번씩 클리닝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받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좀 나쁜 조건이 있으니까 좀 더 부지런해져야죠. 이거를 잘 관리하려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당뇨가 아니더라도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 아팠다거나 다른 질환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잇몸 질환이 생기시죠. 그런 경우들이 좀 이런 잇몸 질환을 만드는 원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잇몸 질환을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치과 의사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검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느냐 그거를 상의를 하고 자기를 잘 처리해주는 주치의가 있으면 더 좋죠. 이렇게 치과를 자주 옮기는 것보다.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해도 잘 안 닦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하지 않는 치실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것 중에 치실이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치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랑 같이 해봅시다. 그 치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잘 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영양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당연히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당뇨나 다른 전신 건강, 그러니까 뭐 다른 질환들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입안도 깨끗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치주병이 있으면 아까 제가 그 산모가 아기도 좀 작게 낳고 뭔가 뭐 대장암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치주염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심장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대요. 이게 입안하고 심장은 되게 위치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백테리아가 갈 수 있는 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 이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하고 이렇게 종속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입안에 그런 균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피를 따라서 심장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환이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 좀 연세가 들었을 때 문제는 다른 데는 충치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뿌리에 이렇게 충치가 되게 갑자기 많이 생겨요. 근데 뿌리에 이렇게 충치가 많이 생기면 뭐가 안 좋냐면 이게 너무 그 치아 속에 있는 신경하고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그 뿌리에 충치가 생기면 그냥 충치 치료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잇몸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치아가 또 부러지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치아 머리는 멀쩡한데 이 기둥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망가지니까 뭔가 단단한 거 특히 그 게장 그다음 뼈 그거 먹었을 때 꽉 씹었을 때 치아가 꽉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거의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연세가 들면 침이 작아지잖아요. 침이 작아지면 이 침 속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겨요. 게다가 이 뿌리는 원래는 드러나지 말아야 될 조직인데 잇몸 질환이 생기면서 잇몸이 쭉 내려가다 보니까 뿌리가 드러났어요. 워낙 치아 머리는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서 되게 강해요. 그래서 충치가 생겨도 좀 늦게 생기는데 뿌리는 원래 드러나지 않는 조직이니까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박테리아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생기고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침이 마르면 훨씬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닦고 더 많이 깨끗이 유지해야 돼요. 그 되게 부지런해져야 돼요.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는지는 당연히 잘 닦고 또 치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정말로 이제 손도 좀 잘 할 수 없고 특히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시거든요. 특히 아프신 분들은 자기가 혼자 치아를 못 닦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참 그런데 이렇게 불소 같은 거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여기 있고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있어서 제가 그걸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한데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오래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입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다른 특별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 전에는 본인이 조금 더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나쁘면 입안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매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누가 입안을 관리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관절염이 생기면 또 잘 못 닦으니까 깨끗이 못 닦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또 이제 뼈가 단단해지지를 못하니까 치아가 흔들려서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문제는 입안에 침이 없어지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런 걸 구강 건조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이렇게 치아 우식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이렇게 치소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되게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전동 칫솔도 있지만 뭐 치소를 이렇게 딱 잘 못 잡으실 때는 저렇게 치솔 잡는 모양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잘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못 하실 때는 치과를 조금 자주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하는 수가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아까 그 위산이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아가 저렇게 얇아져요. 그 산 때문에. 왜냐하면 치아가 칼슘이라서 산이 있으면 그 산이 녹아요. 그 위산의 힘이 대단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레몬을 계속 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하셔서 그러면 그 앞면이 다 녹아요. 치아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확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치아를 이제 앞에 뒤에 면에 이제 싸줘야죠. 뭐 크라운을 한다든지 필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도 있어요. 입안에. 이게 이제 문제는 입안에 너무 침이 없어서 사막 같은 느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방법이 없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약 자체가 입안에 침을 마르게 하는 약들이 있고 또는 당뇨가 있어서도 그렇고 또 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방사선